네, 계속해서 2016년도 4회차 적용 기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41번 할 차례죠. 적용 설계입니다. 건축 제도 용지 중에서 A2의 용지의 규격으로 맞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제도 용지의 규격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죠. 1번에 297에 420 같은 경우는 A3, 420에 594가 2번에 나와 있는 것이 A2, 594에 841이 A1, 그 다음에 841, 1189가 A0 이렇게 돼서 큰 것에 세로에 있는 그 크기가 그 다음 단계의 그 가로가 되는 그러한 크기가 된다라는 거. 뭐 A4 같은 경우에는 210에 297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의 그 크기의 비가 루트 2대 1이다. 예,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적용 기준에서 수목의 수량은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을 한다. 기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적용 기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보면은 제가 그걸 정리해 놨는데 이렇게 되죠. 가중 산정이라 하는 것은 이 정도의 규격이 이렇게 되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주가 이렇게 두 주, 네 주, 여덟 주로 가중을 해서 산정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낙엽교목, 상록교목, 낙엽교목, 상록교목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수고 낙엽교목 같은 경우 수고 4m 이상이고 흉고직경 12cm 또는 근원직경 15cm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교목 2주로 가중해서 산정한다. 상록 교목은 수고 4m 이상 동일하죠. 4m, 4m. 수간폭이 2m 이상일 경우가 교목 2주고요. 자, 낙엽 교목 수고 5m 이상, 그리고 상록 교목도 수고 5m 이상, 흉고 직경은 18cm, 근홍 직경은 20cm 이렇게 되어 있고 수간폭은 2에서 3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낙엽 교목 같은 경우에 이제 수고가 안 나오고 흉고 직경이 25cm 이상 또는 근원 직경 30cm 이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상록 교목은 수간폭이 5m 이상 되는 거, 수고는 교목 8주로 할 때는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적용 기준에 되어 있는데 한 주당 가중은 2주, 4주, 8주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자, 보기에서 보시면 1번에 상록 교목으로서 수간폭이 5m 이상인 수목은 상록 교목으로 수간폭이 5m 이상인 수목은 교목 수간폭이 5m 수간폭이 5m 이거죠. 상록 교목으로서. 그러면은 8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산정한다가 되고요. 낙엽 교목으로서 흉고직경 15cm 이상인 수목은 15cm 흉고직경 15cm는 나와 있지 않죠. 예. 흉고직경 이상인 수목은 한 주는 8주로 식재하는 것으로 한다. 이건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바꾸면 흉고직경 25cm 낙엽 교목으로서 이상인 것은 8주를 식재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나머지 이렇게 3번하고 4번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2주나 4주 이렇게 보시면은 수고하고 흉고직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고만 있는데 이제 4주를 가중 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 5m 이상이고 흉고직경이나 아니면 근홍직경이 이렇게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문제에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죠. 많이 나오는 것이 그 규칙이나 그 다른 그런 이제 참고 자료로 많이 보시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적용 설계 기준, 그 다음에 적용 공사 표준 시방서, 그리고 이 적용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그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보기 중에 보기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 이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워낙 많은 분량이라서 그걸 다 읽으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중 포장 재료로서 벽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록 벽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포장,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면 정사각형 이런 블록 벽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의 제일 큰 장점이 보수에 용이하다. 이것이 훼손됐을 때 이것만 떼어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하면 된다.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따나든가 아니면은 다시 위에다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런 기계적 시공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인력으로 벽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수에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3각법의 정투상도가 나오는데, 입체도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이런 것에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이걸 보지 말고 먼저 이거를 보십시오. 보기를 먼저 보서 하나씩 대입해 가는 겁니다. 이게 정면도,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되는 거죠. 평면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 정면도, 밑면도 이렇게 보는 것은 다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 위에서 먼저 평면도부터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본다 그러면은 왼쪽 아래에 네모난 게 있고 오른쪽 위에가 있죠. 이거 아니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2번을 보면은 왼쪽 아래에 있고 오른쪽 위에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1, 2번 아니고요. 3번 보시면은 위에서 왼쪽 위에 평면도로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 위에 왼쪽 위에 있고 자, 오른쪽 밑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된 거, 이거 맞는 것이죠. 평면도 맞으면 이제 정면도를 보죠. 정면도 이렇게 보는 거를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들어간다. 이런 모양 들어가는 거 맞죠? 여기 뚫려 있는 거 표시가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서 봤으니까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쪽 면이 여기 면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틀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에 대해서 평면도라든가 정면도라든가 아니면 우측면도 그 중에 제일 잘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지어져 나가면은 결국에 남는 거 하나만 모양이 틀려도 다 틀려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시간 오래 끄실 거 없습니다. 자, 광장을 기획하는데 건물 사이의 거리가 60m라고 할 때 편안한 위호감, 최소한의 폐쇄감을 느낄 수 있는 양쪽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 이제 광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높이를 H라고 하고 광장의 이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H분의 D가 1부터 2, 3, 4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하고 이 거리하고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폐쇄된 느낌, 그렇게 되는 것이고, 4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배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위호되는 느낌이 없는 그러한 광장으로서의 갇혀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2하고 3 정도가 가장 그 위호감도 느낄 수 있고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 최소한의 폐쇄감이라고 했으니까 한 3 정도 느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면은, 이게 60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H는 3, 그러면은 H는 22 되겠죠. 그래서 45번에 그게 되겠고요. 다음 보기에서 먼셀기호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보기에서 5 아래 4, 10 이렇게 돼 있는데, 명도가 4,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가니까 명도 4, 색상 5R, 채도는 그 4-4의 10이 아니라 그냥 10이 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한국 산업 표준 KS의 건축 제도 통칙에 규정된 척도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문제 나오고 그러는데, 자, 한국 건축 통칙, 건축 제도 통칙을 보면은 척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촉도가 나와 있고, 건축 제도 통칙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및 건축 구성재 제도의 공통 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는, 그러니까 뭐 제도판에 제도의 규격이라든가 여백은 얼마나 되고 기호 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 놓은 그러한 규정이 되겠고요. 캐드를 이용해서 제도할 경우 건축 제도 통칙과 이것들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척도의 종류 해가지고 실척, 축척, 배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척은 뭐 1대1이니까 지금 축척이 문제인데 배척은 이거 두 개니까 하시면 되고, 축척이 1대2, 1대3, 1대4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고요. 한 자리. 그 다음에 10, 20, 25, 40, 30이 없고 25가 있고. 자, 이거 굳이 뭐 이렇게 다 외우실 수는 없고요. 이거 300이 없고 250이 있고, 300이 있고요. 400이 없고, 예, 뭐 600까지 있고, 그 다음에 1000, 1200 있는 거, 그 다음에 2500 있는 거. 자,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고 외우지 마시고, 자, 보기를 보시면은 5대1 이건 배척이 되겠죠. 예, 이거는 뭐 현척이나 배척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보시면은 가장 이상한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것 이런 것들만 고르시면 됩니다. 6000보다는 1100이 저 제도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축적이죠. 1100이라고 하면은 6000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110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25, 1대 25, 또 1대 250, 그리고 40, 뭐 이 정도, 1200, 예, 이 정도만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된다. 25 같은 경우에는 50을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1100 이런 것들, 1200 특히 이제 좀 유념해서 보시면 이런 되겠죠. 그렇게 봐서 이걸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닐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환경 미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슈퍼 그래픽을 통해서 도시를 미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는데, 환경 미학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그 미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답인데, 자연이 내재하고 있는 미적 질서를 파악해서 미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인간 환경 창조에 구현시킨다, 행태에 연관시켜 가지고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환경 미학하고 이번에 나와 있는 환경 심리학하고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요, 환경 미학하고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하면은 전통적으로 미학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응용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미학의 한 분야가 되겠다. 그래서 인간 환경의 전반에 대한 미적 경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관이나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환경 미학이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심리학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환경 지각을 하고 인지, 환경적 반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느낌을 받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인간 환경의 종합적인 관계에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이 둔다. 미학이나 심리학이나 모두 환경 지각의 지각과 인지를 기초로 한다. 지각과 인지 기초로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자, 48번 했습니다. 자, 49번 다음 조경미의 원리 중 조화와 역학적 안정을 포함한 물리적인 여러 단위의 공간적 배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조화와 안정을 포함한다고 했고 공간적 배치를 하고 했던, 그러면 여기에 많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많이 있는 것이지, 근데 조화하고 안정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뭐 균형이 되겠죠. 예,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래서 균형은 저 두 가지가 있죠. 대칭 균형하고 비대칭 균형. 비대칭 균형은 무게 중심이라기보다 질감, 뭐 양적인 그러한 것들로서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여러 가지 색들이 좁은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나 멀리서 보면 이들이 섞여져서 하나의 색채로 보이는 혼합은 어떤 것이냐. 자, 혼합의 세 종류, 가산혼합, 간산혼합, 중간혼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혼합의 한 종류로서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은 병치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혼합이나 감산혼합 뭐 다 아시죠? 빛의 혼합, 물감의 혼합, 생류의 혼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중간혼합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중간혼색이라고 하고, 실질적인 혼합이 아닌 시각적인 혼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의 명도 채도가 혼합전의 두 색의 평균점이 되는 평균혼합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가 있죠. 회전혼합, 이렇게 돌렸을 때 색이 하나로 보인다. 색팽이 바람개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회전혼합이고요. 병치혼합, 직물에 짜인 모자이크 등 이런 것들을 멀리서 보면은 이러한 색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중간혼합의 실질적인 혼합이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